자,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요. 우리한테는 이재명 오신 날이었죠. 5월 8일이. 다 각설하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이제 불교계를 위해서 뭐 조계종 같은데 방문해가지고 이제 불교 행사 하시잖아요. 다 각설하고요. 나는 이 윤석열의 메시지는 하나도 쓸 게 없더라고. 너무 뻔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이런 데 가면 자는지 모르겠어요.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숙면이 보약이라고. 얼마나 노곤하겠습니까? 날씨도 좋고 따뜻해지니까. 우리 야수님이 뭘 잘 모르시는 소리 하시는데 노곤해서가 아니라 술 먹어서. 윤석열 알코올 중독이라니까요. 오죽했으면 술 끊으라고 이야기를 했겠어. 전날 술 덮었어. 선거도 끝났고 당선자 신분인데 얼마나 술 먹을 일이 많겠어. 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어. 뭘 먹어도 맛있겠지. 왜냐면 지금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기 때문에 지금 네. 당선자로 지금 마음껏 전국 누비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시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돌아다닐 때 교통 체증이 없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길은 교통 체증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뻥뻥 다니니까. 아니 이게 어쩌다 보면은 1년 365일 컨디션이 다 똑같을 수 없으니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쩔 때는 졸릴 수 있어요. 그 졸릴 수 있을 때 눈 깜빡깜빡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이라도 좀 보고 싶은데 이자는 이런 자리만 되면 항상 숙면이야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하기 싫겠어. 이런데 잠 오는 자리 가고 연설 듣고 있어야 되고. 눈치 안 본다는 거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장가 들으면서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공개된 석상이고 앞에 카메라들 다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씨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성향에다가 당뇨 있죠. 그리고 지금 저기 아까 말한 너곤한 것도 있지만 전날 숙취가 지금 원래 이게 있잖아.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그냥 쉽게 알려줄게. 숙취를 해소를 하려면 아임군 먹느라 그러잖아. 네. 근데 그 말에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잠자고. 가장 중요한 게 몸이 이 숙취 해소를 먹는다고 숙취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숙취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몸이 굉장히 피곤하면 일단 몸이 잠을 재웁니다. 숙취 해소하려고. 그 과정을 생략하는 거야 지금. 술 좀 작작 먹어 이 양반아. 근데 못 끊어요. 못 끊는다니까. 내 주위에서 그러면 아임굿이라도 어떻게 좀. 그러니까 네. 진짜 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임굿을 선물했겠지. 그러면 아마 좋아는 하겠죠. 술이 들취하니까 더 많이 마실 더 수 많이 있다고. 먹고. 네. 이런 게 진짜 PPL이구나 하죠. 근데 지금 그 체증 얘기하셨는데 윤석열이 지금 그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출근 시간은 오전 7시에 출근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러시아워를 피해서. 7시는 러시아워 아닙니까? 사실 러시아워 자체를 몰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빡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즘 그 교통을 통제할 때마다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예, 야,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야 진짜 윤석열이야? 윤석열이야? 이러면서 욕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종의 유행처럼 됐어요. 그러니까는 차 차가 막히는 거 같으면 무조건 찍고 욕하는 거야. 그리고 차 막히면 다 누구 때문이야? 윤석열 때문이야. 때문이죠. 네. 근데 일요일 날 송영길 캠프 개소식 서울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 봤는데 그게 지금 집무실인의 모든 논란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분명히 반대 뜻을 왜냐하면 교통이 막히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의 집무실 이전은 독단이다. 국민투표에 붙일 사안이다.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오세훈이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가 봐도 안보와 국민 안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대통령 집무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있든 총리제가 있든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국가 수장의 집무실과 업무 시설이 떨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 한 곳에 있어요. 왜 한 곳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빨리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라도, 그러니까 그 국가 요인이 그 주로 지내는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거기다가 윤석열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잖아요. 그 업무 집무실을 2개 만들겠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집무실을 2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
관련된 법률도 또 위반되는 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뭐 개념도 없고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그 윤석열 출퇴근으로 인한 그 교통체증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에 송영길 후보님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딱 붙여놓으면 굉장히 홍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약간 자기 무덤을 파는 게 뭐냐면 만약에 7시에 출근을 안 하면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지각하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열심히 맞아요. 탄핵 포인트를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일리지. 마일리지. 아니, 출퇴근. 거기다가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공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네. 그건 철저한 기밀 맞네. 사항인데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은 7시에 출근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 출근 시간을. 국가기밀이지. 그래. 그렇지. 그렇죠. 스나이퍼 대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옛날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놈이에요, 제가. 그때 그 꿈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뭐였냐면 남북 대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는 그런 대통령을 꿈꾼 적이 있어요, 제가. 혹시 이명박? 아니, 나는 이명박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명박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아니,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 전 네. 생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같은 거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하는 예. 생각이고요. 요게 어찌 됐건 간에 그 민주주의가 발달에 따른 나라들도 그렇게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어. 문제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어떤 건데 이게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여론조사도 윤석열 지지율을 안 해주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가 집무실 이전이고요. 두 번째가 장관 후보자들이에요. 득칙으로 다 봤을 때 그런 예. 거야. 요거는 한 200번째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안이에요, 이게. 멀쩡한 청와대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70년간 만들어진 거라고. 대통령이 직무하게끔 만들어진 거라고. 네. 청와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뒷산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국가 안보랑 연관성 있게 대공 미사일만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당선된 자가 바꾸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건데 이건 재앙입니다. 언론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당이나 몇 번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 이게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용산 집무실로 가서 내일부터 용산 집무실 예,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70년 동안 만들어진 시스템이 따라오지를 못해. 그냥 임시 사무실일 뿐이에요.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윤석열이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어마어마한 리스크라고요. 거기다가 그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그 용산 집무실 주변에 뭐 이런 시설을 올려가지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단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현실적으로는 안 된답니다. 미군의 허가가 있어야 된대요. 미군의 허가가 없이는 용산 그 주둔 지역 거기는 1m 이상 땅을 못 파게 협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군의 허락을 받고 나서 공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 미군 물러갈 때 그 정화 비용을 100% 우리나라가 다 부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만약에 5년 임기를 다 채운다고 가정하더라도 5년 안에 첫 삽이나 뜰 수 있을지도 확실히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5년 내내 교통체증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길어봤자 5년 아니에요? 아니 누가 보면은 한 100년 대통령 할 사람 왕을 뽑아놓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가면 5년짜리가. 아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한 뭐 2년이나 가겠어? 1년 미만. 1년 미만. 뭐 7개월, 8개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짓은 너무 놀라울 정도고 코로나 재원 지원금도 그렇게 찔끔찔끔 안 주려고 난리를 쳤던 정당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돈 쓰는 데는 이렇게 펑펑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용산에서 이제 일한다면서요. 뭐 영시에 뭐 지하 벙커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님 10일 날 청와대 나오시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굳이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나오시게 하는 것 그 자체의 무례함이 정말 그렇죠. 국민들을 되게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취임 전입니다. 그러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농단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네.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나름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이 지금 지방선거에 뭐 이렇게 자꾸 후보들이 따라다니는 같이 다니는 거 그것이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100% 선거 개입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에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법에 당선자한테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등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무원 신분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인수위원회 관련된 법률에 보면 인수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치고 공무원의 그 적합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예산이 짜진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법을 그렇게 잘한다는 검찰총장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 안 하고 수사 안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꾸라지들인 거고 어쨌건 이게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 시스템으로 봤을 때도 내가 진짜 문 대통령이 최고의 업적은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시스템 그걸 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신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면도 안 해주고 나가시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연관 지어 보면 나라가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렇게 막 파괴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필연적으로 망한다니까. 윤석열은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압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한 정권이 이명박과 박근혜예요. 근데 가장 파괴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파괴적이라고 하면 겁먹을 게 아니라 좀 모자라다는 인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더 문제가 지금 장관 후보자들 다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와, 나 이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인준을 하든 말든 우리는 갈 길 간다. 그래서 그 총리 없이 가겠다. 총리 없이 이거잖아요. 가겠다. 그리고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총리가 제청을 해서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 총리 없이 가겠다 그러면 장관 필요 없어. 차관부터 일단 먼저 임명시켜가지고 차관 보고 일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비선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는 장관이야. 내가 임명만 안 했을 뿐이지 장관이니까 차관들은 결제받을 거 있으면 저한테 가서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 시스템이 왜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다 무시할 거면.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상상을 못하는 그 세상이었거든요. 이명박조차도 이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지 통째로 무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공간은 청문회 낼 때도 검증을 잘해서 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근데 그 검증에서 못 걸러가지고 결격 사유가 나왔다고 하면은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런 거잖아요. 거의 극우 정치인에 가까운 스탠스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나온 게 있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국민적 정서랑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갖고 민주사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다 보니 그 검증이라는 게 민주당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언론도 같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 이런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을 위해서 한번 물러서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저 사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김인철 물러났으니까 다 끝난 거다라고. 그러니까 정호영이나 한동훈을 임명하기 위해서 김일천 물러나게 한 것 같아요. 김인철 물러났으니까 우리 양보한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김인철이 물러났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물러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김인철이 그래도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소고발은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여기까지 내가 카바 쳐줄게 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지 보면은. 정호영 임명, 이상민 임명, 원희룡 임명, 박보균 임명, 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빨리 비행기 나머지는 편하라고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임명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니까 빨리 성부해달라고 또 윤석열 쪽에서 지금 보냈어요. 요구를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낙마할 사람이 한덕수예요. 한덕수만 민주당의 자력으로 낙마가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임명시키기 위해서 한덕수가 일종의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부겸 총리가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래서 대행으로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추경호 부총리를 대행으로 해갖고 끌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추경호는 괜찮고? 뭐 추경호는 임명했으니까요. 임명했으니까. 네. 임명이 아니지. 아니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총리가 없는데 어떻게 임명을 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 진짜 아. 엉망진창이네. 이게 지금 우리는 웃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당선자가 영종도 가가지고 여기 인천이랑 비슷하냐고 이런 얘기 보면서 막 웃는 그 SNS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게 웃을 일이보다 저게 좀 그러니까 더 화나는 일이 뭐냐면 저게 웃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윤석열의 진실이니까 진짜니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웃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김앤장에서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한덕수 다른 낙마 사람? 시에 또 다른 총리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앤장의 고문단이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한덕수 같은 전직 관료, 고위 관료 출신으로만 이루어진 고문단이 80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고문단만으로도 대한민국 정부 내각을 3번 정도는 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플랜 80까지 나오겠네. 예. 아니 그 뭐 이제 과학 해석하는 측면도 있겠죠. 근데 사실 김현정하고 윤석열하고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끌어가는 최고의 권력은 검찰과 김현정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김현정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오겠지. 언더커버 같은 사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윤석열이 이제 뭐 요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로 나갈 때는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나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 극우 쪽에서는 윤석열 사이다라고 할 거야. 싹 쓸어버려 할 텐데요. 대통령은 그런 자리에 가다가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거 아무리 알려준다고 해봐야 댓글창에 쓰시잖아요. 알려주지 말라고.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쟤네들이. 나라가 망가진 거 되돌리는데 시간 더 걸리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양보 안 하겠다는 거잖아 다. 이거는 윤석열이 하나는 더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 길게 못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국정농단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탄핵 안 시키면 정상입니까? 탄핵이 불법입니까? 탄핵이 불법이야? 얘네들은 마인드가 그런 거야. 왕인데 우리가 영목 꾸민다고 생각해. 잘못하면 끌어내리라고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야. 예. 이미 윤석열은 탄핵감이에요. 국가 국방을 이렇게 위태롭게 했는데 외우 내안 뭐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죠 지금. 어떻게 한동훈을 법무장관을 지명합니까? 양심이 있다면. 핸드폰 안 까서 지 범죄 혐의가 안 드러나는 그런 애를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합니까? 딸 무슨 입학 이런 건 자취하고라도. 그렇죠. 본인이 범법자인데. 지들이 수사를 못 해가지고 못하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깐 자를 혐의자인데 알고 봤더니 한동훈한테 지시한 놈 지야.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망조가 된 거죠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